먼저 전체적인 환율 윤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게 11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일 종가 기준의 환율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얘기고, 그때를 그래프에 표시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먼저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일주일 동안 완만하게 상승했고요. 106선을 지지선으로 삼았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글로벌 큰손들, 즉 헤지 펀드들의 수급 구도를 살펴볼 텐데요. 이 분석 방법은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이 11월 22일이라서 이때 상황만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사이에 그다지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빨간 선은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제 큰손들의 수급을 두 개로 나눠볼게요. 노란 선은 큰손들이 달러를 사는 흐름, 즉 롱 포지션이고요. 빨간 선은 달러를 파는 흐름, 즉 숏 포지션입니다. 역시 눈에 띄는 변화는 포착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노란 선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빨간 선은 약간 올라왔습니다. 달러를 파는 강도를 개미 눈곱만큼 올렸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헤지펀드가 달러를 팔게 되면 두 가지 흐름이 포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란 선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빨간 선이 상승을 한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중에서 2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면 빨간 선이 크게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크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 요 부분만큼 올라와 줘야 됩니다. 반면 노란색 선은 올해 여름부터 꾸준히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결국 1번과 2번 중에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글로벌 큰손들은 결국 달러에 대해서 소극적인 매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방금 전 그래프에 달러 인덱스를 끼워 놓으면 이런 흐름을 아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 이후에 노란색 선은 꾸준하게 하락을 했죠. 소극적인 매도 플레이를 펼치니까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하기는커녕 크게 올라갔죠. 다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뒤늦게나마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고꾸라지기 위해서는 눈에 띄게 빨간색 선이 치솟아 줘야 된다. 노란색 선은 크게 올라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빨간 선이 잠잠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빨간 선이 크게 치솟는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106, 105를 깨고 104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은 당연히 깰 것이고 1,250원, 1,230원대까지 저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풀기는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원달러 환율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12월 1일 오전 8시, 9시 정도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가장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11월 23일, 그러니까 여기 종가까지만 확인을 하고 올렸는데 그 이후 어제까지 환율은 32원 하락을 했습니다. 숏 배팅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멋들어지게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왜 환율 계속 약세를 주장을 했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요 검은 선 때문입니다. 검은 선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과거 영상들 쭉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검은 선이 쭉 미끄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은 선이 11월 23일 이후 어떻게 변했을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당일 환율은 24원 급락을 했고요. 검은 선도 쭉 빠졌습니다. 환율 약세를 주장했던 저로서는 체면이 사는 순간이었죠. 하루 뒤인 25일 환율은 5원 가까이 빠졌고요. 검은 선은 야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수직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환율이 17원 가까이나 올랐어요.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이때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검은 선이 잘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락폭이 점점 둔화가 돼요. 그리고 이내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분석하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을 그리다가 이게 갑자기 반등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1번 시나리오. 쭉 내려오다가 평행선을 그리고 이게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나타난 검은 선의 이 하락폭 둔화는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진 않았어요. 단지 하락폭이 둔화되는 여기까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검은 선이 다시 완만해졌다. 물론 상승한 게 아니므로 필자의 의견에는 숏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 검은 선이 평행선을 그린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술사의 시장읽기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고요. 이 시황글을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요 환율 분석은 또 코스피 분석, 코스닥 분석, 뭐 미국 증시 분석도 하는데, 이거는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주 5회 이제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후원자용 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제가 그 오픈해 버리거든요. 마침 오늘이 12월 첫째 날이 됐으니까 11월 달에 쓴 후원자용 글을 제가 좀 일부분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난 29일, 검은 선의 선택이 중요해지겠죠. 검은 선이 평행선을 그렸을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검은 선은 다시 하락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환율이 14원 가까이 하락한 덕이 컸어요. 위에 있는 환율 등락은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오로지 이 검은 선의 등락 또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환율은 8원 추가로 빠졌고요. 검은 선의 이 하락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궁극적 질문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검은 선이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 관계로 원달러 환율은 제가 지난 영상 제목에 써먹었던 대로 1300원 선도 위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만 놓고 보면 환율은 하루에도 20원, 30원 넘게 급등할 수 있어요. 반대로 폭락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루하루의 환율 등락에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제 영상, 제 분석, 또 검은 선을 믿으실 필요 없어요. 이 검은 선은요, 하루하루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추세가, 중장기 추세가 정해지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쭉 한쪽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검은 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환율이 뭐 하루나 이틀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3, 4일 아니면은 일주일이 더 가서 보면은 이거를 잡아먹는 엄청난 급락이 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환율이 1보 전진을 하면 2보 후퇴 하는 패턴이 나오고요. 환율이 3보 전진을 하면 5보 후퇴, 6보 후퇴하는 패턴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1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제가 계속 숏 베팅,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예요. 11월 한 달 동안 수많은 글로벌 이슈가 발생을 했죠. 뭐 최근에는 뭐 중국 제로 코로나 폐지다, 뭐 폐지 안 한다, 뭐 시위가 일어나서 환율이 하루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고,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하느니 뭐 둔화하느니 온갖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글로벌 이슈 하루하루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환율의 큰 밑그림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재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검은 선에 집중을 하면요, 아, 환율이 도도한 추세가 어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갑자기 환율 약세를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제 채널 보시면은 11월 이후에 매주 환율 분석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호응도 얻었고 구독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도 틈틈이 보여드리고 있죠. 검은 선의 단기 추세 버전인데 파란 선이 빨간 영역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블랙스완이 출몰을 한 것이다.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 파란 선이 빨간 영역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과매도 국면이다. 따라서 환율은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영역 바깥에 있던 파란 선이 영역 안쪽으로 살풋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환율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된 것이다. 즉 지난주 중순부터 나오는 환율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결과는 뭐다?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1300원대 1310원대를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파란 선이 다시 영역 아래쪽으로 쭉 가라앉잖아요. 이거는 환율의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1270원? 128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반대로 파란 선이 빨간 영역 중간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뭐 많이 빠져도 1290원대를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습니다. 환율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래프죠. 원달러 환율 수급 그래프인데 아무나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스스로 어필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래프예요. 왜냐면 환율 플레이어들의 수급을 특히 큰 손들, 뭐 역외 헤지펀드나 뭐 외국계 은행들, 국내 이제 시중 대형 은행들에서 일어나는 환율 롱과 숏 포지션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은행이나 뭐 기획재정부 아니면 시중은행
하나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이런 딜링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난 영상 11월 23일 당시 상황이고요. 파란 선이 바닥권에서 거의 밑단까지 내려갔죠. 바닥권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녹색 선이 여기 헤지펀드들 그리고 국내 시중은행이 잡고 있는 달러 매수 포지션을 나타낸 거라면 바닥권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달러 롱 포지션, 즉 달러 강세가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달러는 얼마 전까지 쭉 1360원 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론적으로는 큰 손들이 달러를 사줘야지만 이때 나온 환율 반등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환율이 반등했을 때 환율 약세 의견을 주장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 의견을 꺾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 보여드렸던 검은 선의 줄기찬 하락세와 더불어서 여기 보시는 녹색 선이 쉽게 반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저의 깡따구 또 심지를 더욱 굳세게 만들어준 거죠. 자, 일주일이 지난 현재 녹색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이스 깨끼! 네, 녹색선은 계속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고요. 기다려도 큰 손들의 달러 매수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결국 제자리를 되찾아 갑니다. 한마디로 녹색선에 든든한 백업이 있지 않은 한 이때 나왔던 1360원대까지 위협했던 달러 반등세는 저는 한마디로 데드캣 바운스로 본 거예요. 앞으로도 이 녹색선이 올라가지 않는 한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 되리라고 봐요. 녹색선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선을 두 개의 수급 주체로 나눠봤어요. 빨간 선은 누가 보더라도 하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역의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 플레이를 펼침에 있어서 달러를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빨간 선이 이렇게 튀어 올랐다면 저는 1350원, 1360원대 나왔던 반등이 진퉁 상승이라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심증을 굳힐 수가 있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난 현재 빨간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빨간선은 꼬다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환율 하락세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죠. 빨간선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한 환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라가봤자 뭐 1320원, 1330, 40원이지 이때 뭐 14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수급의 축 국내 은행인데요. 11월 23일 당시 연두색선 꼬다리는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염려된다. 국내 은행 딜러들한테는 어느 정도 달러 매수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당시 연두색선 꼬다리만 놓고 보자면 1350원대까지 올라갔던 달러 반등세를 합리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다리미질로 잘 다려놓은 와이셔츠 옷깃처럼 연두색선이 쭉 펴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죠. 국내 시중은행들도 역외 헤지펀드처럼 달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지 않다. 현재 달러를 사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속도 조절을 하겠다든지 뭐든지 간에 수급적으로는 전혀 이들이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율은 위로 올라갈 확률도 물론 존재를 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확률을 대략 한 15%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 확률이 여전히 엄청나게 매우 베리 머치, 소머치 높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제가 11월 초에 올렸던 영상 제목 기억하시나요?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무너집니다 였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들, 오늘 보여드린 뭐 검은 선이다, 녹색 선이다, 연두색 선이다, 뭐 수급이다, 변동성이건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것은 오로지 딱 한쪽 방향이에요.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 제 분석 지표의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남들보다 빨리 아실 수 있겠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